달콤하고 자극적인 맛의 유혹. 멈출 수 없는 식욕과 식탐.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들. 그들이 살찌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고도비만 환자 수는 1.6배. 다이어트가 시급한 초고도비만 환자 수는 2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만성질환 중에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결국 이런 질환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을 높이는데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이 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조절하는 것이 이러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비만 환자.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반복되는 다이어트. 그러나 또다시 실패하는 다이어트. 과연 실패하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란 없는 것일까?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마른 몸이 아름답다는 인식과 함께 비만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사실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좀 지나쳐서 강박증을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87.5%가 본인의 몸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 중에 52.7%가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의 상징, 밀로의 비너스상 여러분들 아시죠? 실제로 사이즈가 좀 크다고 합니다. 키가 2m 4cm 정도 되고요. 허리 둘레가 38인치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20대 여성들 평균 키인 160cm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 그래도 허리 둘레가 28인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리 둘레에 대해서 엄격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다이어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굶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굶다 보면은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폭식을 하게 되고 폭식하면 또 다이어트가 생각나서 또 오래 굶게 되고 그럼 네. 또 다시 폭식을 하게 되고 이런. 이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니 다이어트는 실패를 하게 되고 네. 점차 몸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진승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은 참 많지만 네. 성공하는 분들은 정말 안 계신 것 같아요. 비만 완치율이요, 여러분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95%는 시작했다가 다들 실패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교수님, 다들 시도를 하는데 왜 다들 실패하는 걸까요? 다이어트의 완치율을 5%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몇 킬로를 빼냐에 따라 사람이 다른데 예. 보통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합니다. 초반에 체중을 많이 빼기 위해서 무리한 예.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쉽게 하는 게 굶기죠. 굶기를 한다든지 다른 음식은 안 먹고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조차 못 섭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시 요요 현상이 오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도 비만 인구가 늘면서 비만으로 인한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이분들이 비만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비만에서 탈출하지 못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침부터 고기 굽는 손이 바쁩니다. 오늘도 고기 반찬이 2가지나 준비됐네요. 안석환 씨 집에서는 식사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고기가 나옵니다. 석환 씨가 고기 없이 밥 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고기 반찬 외에는 젓가락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은 아침 칼로리가 벌써 1200kcal가 넘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량의 절반인데요. 첫 번째는 씹는 감이 좋습니다. 네, 이 아그작 씹히는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네. 반대로 얘기해서 야채 같은 경우는 씹을 때 텁텁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집엔 늘 고기가 많아요. 이게 삼겹살이고요. 이게 항정살이에요. 요즘 돼지고기 중에서 그나마 항정살이 몸에 좀 덜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항정살을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이것도 항정살이고요.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그러니까 최근에 항정살을 많이 먹죠. 요게 이제 너겟, 치킨볼, 그다음에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제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집에 주로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석환 씨가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후식이 들려있네요. 살이 찌면서 식구들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석환 씨는 음식을 감춰두고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 중국 음식을 주문한 석환 씨. 자장면에 탕수육은 기본입니다.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지방량은 모두 400g. 이제 반나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석환 씨가 먹은 총 칼로리는 모두 2,900kcal가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10%에 해당하죠. 어느 골목길 한 남자가 계단길을 오르며 연신 숨을 헐떡입니다. 키 182cm, 몸무게 143kg의 거구 김형욱 씨. 숨차서 말을 안 힘들어. 안 힘들어. 그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도전해 왔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몸은 여전합니다. 이게 쪘다 빠졌다 반복이 돼요. 여름에는요 많이 움직이고 많이 하다 보면 한 20kg씩 30kg씩 빠져요. 근데 가을 겨울 되면 이제 움직임이 덜하잖아요. 그냥 먹고만 있으니까 살이 도로 쪄버리는 거예요. 그의 식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에 먹는 양도 많고 먹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가 고도비만인 것은 많이 먹는 식습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큼지막한 피자 한 판으로 점심 식사를 하려는 승규. 승규는 편식이 심합니다. 피자에 얹힌 채소는 죄다 골라낼 정도입니다. 치킨도 보통 시키면 한 마리 반 먹어. 이게 아이 비상식량인가요? 네. 저희하고 아이하고 이제 따로 분리돼서 우리는 이제 토종 음식 먹고 아이는 거의 뭐 아침에 이제 핫도그 한두 개로 시작해가지고. 승규 전용 냉장고엔 가공식품이 가득합니다. 이게 제가 없거나 그러면 거의 라면 같은 것만 먹고. 식생활이 이러니 소화 비만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필수 식량이 됐습니다. 특히 라면은 가장 사랑받는 가공식품 중 하나인데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에 하나였던 국수를 단숨에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한 라면. 어려서부터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입맛은 어른이 돼서도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고소한 입맛의 고탄수화물 음식과 자극적인 단맛의 액상과당. 그 외에도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쉽게 닿을 수 있는 고열량 고지방 식품들. 게다가 움직임이 적은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야말로 비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과 합병증을 유발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 사례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네. 번째로 저희가 만나본 안석환 씨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드시는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고열량 고지방 식품이었네요. 딱 골라서 드시는 것 같죠. 예. 음식을 대하시는 자세가 네. 일반인들이랑은 조금 다르신 것 같죠. 식탐이라고 부르는 거 흔히 우리가 식탐을 좀 부리시는 것 같은데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머릿속으로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 손은 이미 또 음식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식탐, 교수님 이거 식욕 조절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저런 분들도 음식을 드시면서 예. 네.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 생각은 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물어보면 먹어도 배가 고프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하, 예. 예. 우리 몸에서 그 식욕을 조절하는 데는 여러 호르몬이 관여를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 있습니다. 네. 이런 호르몬들이 균형을 잃었을 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호르몬 균형이 깨어지면은 네. 식욕이 계속 늘고 체중이 늘어서 비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렙틴의 경우에는 지방 세포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렙틴이 분비를 하게 되면 이제는 지방이 많이 찼으니까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내보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신호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예. 걸 렙틴 저항성이라 합니다. 아.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음식을 드셔도 포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진짜 몸 안에서 교란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으로 조절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 살찐 사람들한테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럼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호르몬에 의한 무슨 질병 같은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체중이 늘어나고 비만이 되면 지방세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렙틴도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렙틴이 기본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호만 중추에서 원래 렙틴이 많이 나오는구나.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라. 이런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황에 우리 몸이 익숙해지게 되는 거군요.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비만이 정말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성인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뚱뚱해서 뭐 보기 좋지 않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비만은 그 자체로 질병인 것이고 네. 또 다른 많은 병들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비만 자체도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대사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비만이 되게 되면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네.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지방에서 네. 몸에 해로운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물질이 혈관벽을 예. 손상시키고 네. 혈관을 따라 돌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비만에 관련된 대표적인 대사 질환이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네.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것인데요. 예. 이러한 질환들은 한번 걸리게 되면 치료가 어렵고 예.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 등과 같은 아이고. 심내혈관 질환의 예. 위험을 높여서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다이어트는 사실 혼자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TV닥터에서 새로운 식이요법과 운동법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내 한 고깃집. 다양한 고기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이번에 다이어트에 참가하게 된 직장인 최현준 씨와 주부 정시은 씨, 그리고 학생인 김지훈 씨. 이들이 고깃집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죽도록 먹는 겁니까? 맞아요. 예. 오늘까지 딱 먹고 또 싸먹는 건 고기가 2점 정도 들어가줘야 이제.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그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고기 맛이 더욱 꿀맛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면 종류, 라면, 스파게티 좋아합니다. 불고기도 좋아하고요. 예. 예. 마지막 만찬인가 봐요. 네, 마지막 만찬이네요. 예. 오늘 이거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됩니다. 예. 기름진 음식이 좀 식단에 없으면 먹기가 좀 심심한 느낌? 네, 좀 그래가지고 항상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내일부터 그 음식을 이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담백하게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먹고 배불면 어차피 내일 되면 또 생각나겠지만 마지막으로 먹고 버텨보자. 맛을 기억하는 시간. 저희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며칠 후 한 대학병원에서 만난 세 사람. 우선 이 세 명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체중과 체지방을 알아보는 인바디 검사, 또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 혈당량을 알아보기 위한 체열 검사, 그리고 내장 지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T 촬영과 골밀도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세 사람 모두 표준 체중과 체지방량을 훌쩍 넘어서는 비만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최현준 씨의 경우 공복 혈당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나타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기준치를 웃도는 등 현재 세 사람 모두 비만으로 인해 건강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세 사람의 평소 식습관은 어떤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식생활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점심 때도 식사를 하시는 거죠? 예, 식사 김치찌개하고 뭐 전골 뭐 좋아하는 주로 거 이렇게 먹습니다. 예.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 외부 나가서, 식당이다 예, 그죠? 식당에서, 예. 저희 신랑은 뭐 한두 조각 먹고 네네네. 우리 아들도 한두 조각 먹고 끝내는데 저는 하나를 다. 하나 정도 분량으로 하루에 총 몇 개 드십니까? 있으면 많이 먹어요. 있으면 많이. 바나나도 있으면 2개 먹고. 식사는 그럼 안 하신 건가요? 네, 식사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일주일 빡 운동하고 먹자 식으로. 아, 그러니까 약간 하루만 네. 보상을 받자라는 네. 심리로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사 관리 잘 하시다가 하루는 조금 네. 과식, 네. 폭식을 하셨네요. 네. 이제 소시지 같은 것들. 외식과 과도하게 짠 음식을 즐겼던 최현준 씨와 식탐 조절이 안 됐던 정시은 씨, 그리고 굶기와 폭식을 반복하는 김지훈 씨에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거기 몰래 못 가죠. 시내 한 체육관,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처방이 3명에게 내려졌습니다. 네. 이날 운동은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3초 하나, 그렇죠. 둘, 셋, 밀어줍니다. 느낌 좋아. 마시고, 다시 굽히고, 뒤로 힘. 가벼운 아령이나 페트병을 이용한 그만, 자세 하나, 교정 운동도 이어졌습니다. 3초 정리 3초. 내쉬고. 조금만 따라했을 뿐인데 그만, 좋습니다. 얼굴에 그리고.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렇게 보죠. 땀이 많이 나네요. 아 이거 되게 쉬우면서도 예. 땀을 많이 내는 운동인 것 같아서 예. 운동한 느낌이 난다라고 거의 살 빠지는 느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예. 동작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숨이 찬 상태에서 네. 유지하고 심박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게 되면 그 땀도 많이 나고 그리고 다양한 동작을 하는데 정확한 자세로 하면 그 자세 잡는 자체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령을 가벼운 들더라도 그 자세를 숙이거나 팔을 들거나 하는 자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 자체가 정확한 자세면 간단한 동작이라도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다이어트 2주차. 과연 이들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학생이면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김지훈 씨. 아침 식사로 먹는 것은 고구마와 바나나. 학교 연극 연습 때문에 수면도 부족한 데다 고구마와 바나나만 먹고 힘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지훈 씨는 시간 날 때마다 운동장을 조금씩 달리고 있습니다. 안 힘들어요? 하루에 몇 바퀴씩 뛰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10바퀴, 15바퀴 정도 뛰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도전자 정시은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계단을 열심히 오르는 정시은 씨. 안 힘드세요? 네, 조금 힘들어도 계속 하던 거라서 네, 조금 땀나는, 열나는 정도? 네, 그래서 괜찮아요. 집이 몇 층이신데요? 10층이에요. 그럼 매일 오르내릴 때 꼭 계단을 이용하세요? 네, 꼭은 아니고 아이가 있을 때는 못 하지만 저 혼자 왔다 갔다 할 때는 올라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주로 계단을 이용한다는 그녀입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가 자신만을 위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이어트에 있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식단인데요. 되도록 신선한 야채와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녀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그녀의 식탁에 특이한 것이 보입니다. 바로 타이머인데요. 도대체 밥을 먹으면서 타이머를 켜놓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밥 먹는 속도가 조금 빨라가지고요. 예, 타이머 보면서 조금 최대한 천천히 10분 이상 한번 먹어보자. 지금 습관을 조금 만드는 중이에요. 이거 보면서. 빨리 먹으면 음식이 많이 더 먹고 싶고 막
먹고 나도 뭔가 좀 더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천천히 먹고 나니까 그냥 이 정도 량으로도 조금 배부르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만감이 느껴져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마음 먹고 다이어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그녀. 임신하면서부터 네. 조금씩 살이 잘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잘 먹었죠. 잘 먹다가 그래서 만상 몸무게 하고 애를 낳았는데도 그 몸무게가 계속 안 찌는 거예요. 잠깐 초반에 수유한다고 잠깐 줄다가 또 수유해도 또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그냥 잘 챙겨 먹었어요. 그냥 잘 챙겨 많이 먹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점점 음식량도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쪄서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세 번째 도전자 직장인 최현준 씨. 최현준 씨는 평소 심각한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기구를 이용한 뱃살 빼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먹는 음식은 어떨까요? 그는 운동 후에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두유와 야채 샐러드, 다양한 과일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은 야채하고 과일, 그다음에 단백질 위주로 먹습니다. 그럼 하루 3끼를 다 이렇게 드세요? 하루 3끼는 이렇게 아니고 저녁에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아침은 이제 선식 먹고 점심 때는 그냥 일반식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지 않으세요? 이 식습관? 처음에는 이게 힘들었는데 적응이 안 됐는데 처음에 한 2, 3주간 2주 정도는 적응이 안 됐거든요. 한 2주 넘어가니까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후 이들의 다이어트 결과와 건강 상태는 어떨지 다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 분이 참 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어요. 네, 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의 결과가 어떤지 저희가 좀 지금부터 그 분석 결과를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 세 분이요? 세 분이 3주 동안 다이어트를 하셨는데요. 네. 3주는 좀 평가하기엔 조금 빠른 시간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그렇긴 하지만 이 세 분은 각각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체중을 줄이셨고 네. 결과도 세 분이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오. 예, 최현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체중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약 5.4kg 정도 체중이 줄으셨는데 3주 네. 동안에. 3주 이야, 동안 예. 많이 빼셨죠.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의 다이어트를 가장 선호하죠. 네.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체지방 같은 것들을 체크해 봤을 때 네. 지방이 또 많이 빠졌지만 네. 근육량의 소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예. 왜요? 이분 드시는 것 음식을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칼로리가 너무 낮고 예. 그다음에 네. 탄수화물을 거의 드시지 않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셨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이 예. 그 3주 전보다가 오히려 23이나 올라갔거든요. 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 오히려 심내혈관 질환의 예.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드시는 거 보면 네. 채소 샐러드 이렇게 드시고 선식 드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왜 나쁜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가나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이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네. 일반 다이어트식에 비해서 예. LDL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음. 이건 이제 간에서 이런 대사들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최현준 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체중이 많이 빠질 수 있지만 네. 그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다시 늘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탄수화물을 조금 보충하면서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다이어트예요. 네, 네, 일단은 네. 식사의 양을 줄이고 예. 거기에 체중도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다이어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가 않았네요. 그게 예.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정시은 씨는 어땠나요? 정시은 씨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분 같으면 이제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체중이 네. 늘고 난 다음에 그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이시거든요. 예. 사실 이분은 수유도 하고 계시고 예.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죠. 다이어트 식단을 짜긴 아주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세 분 중에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정시은 씨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한 네. 1.9kg 정도 체중이 줄었거든요. 예. 네. 근데 다행인 것은 체지방이 1.3kg나 줄었습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지방이 많이 줄은 상태신데 네. 이분 생활
식생활 습관을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고 식사를 하시는데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네.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은 이런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사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을 쓰고 계시고요. 또한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 시간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네. 계단을 걷는다든지 활동량을 좀 늘려주는 저런 방법으로 유산소 운동을 보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세 분 중에는 가장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타이머 쓰고 계시는 건 저도 약간 감동을 받았는데 좋은 방법이라서. 근데 2kg도 채 안 빠지신 거잖아요. 너무 적은 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만족을 하실까요, 저 정도로? 그러게요. 네?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네. 몸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환자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네.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다이어트라는 게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 줄여서 네.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0.5kg에서 1kg 정도 빠지거든요. 네. 그렇게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마지막 김지훈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김지훈님 같은 경우에는 약 체중이 2kg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체지방이 오히려 0.5kg 늘었습니다. 오. 그 생활 습관의 변화를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굶기를 하다가 폭식을 하는 그런 네.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굶는 동안은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겠지만 예. 그런 소모가 되는 동안 이제 몸에 있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보고 그다음에 폭식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잉여 에너지가 다시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그런 변화를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저한테 올 때 이미 이제 체중을 좀 줄이고 있었거든요. 네.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 15kg 정도 오, 줄이셨다라고 예. 하고 저한테 오셔서 한 2kg 정도 줄었는데 네. 결국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보면 초반에는 체중이 좀 많이 빠집니다. 네. 그런 패턴에서 이제는 정체기에 오고 조금씩 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지 아나운서는 기초대사량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저요? 저분들의 고충을 모르시죠? 아니요, 저도 살이 한번 확 찐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찐 게 이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네, 거기서 또 좀 많이 예. 내려갔죠. 예, 네. 예. 앞에 보신 세 분이 아마 그 대체로 다 요요 현상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지 아나운서 요요 현상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네. 다시 찌는 거. 네. 근데 요요 현상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글쎄요, 요요 현상이 그때 다이어트 할 때 그 상태를 유지를 계속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다시 찌는 거. 네. 예. 왜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체중 조절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90kg으로 한 10년 정도 쭉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90kg이 체중 조절점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분이 기준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분은 한 서너 끼를 갑자기 폭식을 한다고 해서 95kg이 되지도 않고요. 네. 서너 끼를 굶는다고 해서 85kg으로 줄지도 않습니다. 계속 90kg을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수개월 동안에 아주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셔서 60kg까지 줄었습니다. 네. 잘하신 거죠. 그러면 이 다이어트가 끝이 나겠죠. 끝이 나게 되면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다시 금방 90kg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중 조절점이 여전히 90kg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게 바로 요요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체중 조절점 자체를 낮추면 좋겠는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체중 조절점을 낮추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이긴 한데요.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거든요. 네. 체중 조절점을 낮추는 것은 네. 사실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네. 않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해야만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몸에서 체중 조절점을 아주 천천히 낮춰서 거기에 네. 몸이 적응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중 조절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기초대사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데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량을 늘려야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뭐 다른 부분에서 호흡을 많이 한다든지 예. 장기에 운동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되죠.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네.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늘게 되면 네. 근육에서 에너지 소비도 많이 하고 예. 마찬가지로 열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예. 먹더라도 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적당한 식이요법에 운동요법, 거기에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정말 진정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최지웅 씨. 한때 키 178cm, 몸무게 102kg에 육박했던 그는 현재 다이어트 성공 후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장님 퇴근하시나 보네요. 예,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걸어가세요? 네, 건강을 위해서 살을 뺄 때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운동 방법을 늘 일상생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걷고 있습니다. 매번 걸어 다니시는가요? 예, 출퇴근을 다 걸어가는 걸로. 예, 가능한 한 사람의 힘으로 내 두 다리로 움직이는 걸로. 예, 지금은 이제 근력이 늘어서 오히려 지금 다니고 있는 거리가 더 짧게 느껴져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터인 시장에서 집까지 매일 1시간씩 걸어서 출퇴근하는 최지웅 씨. 그의 다이어트 비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집에서는 벌써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지웅 씨의 다이어트 때문에 가족들의 식단도 바뀌었다는데요. 제철 채소와 과일, 두부 등 다양한 영양소를 매일 골고루 먹고 있습니다. 저녁에 맨날 기름진 것만 먹어죠. 술도 좀 많이. 술은 보던 거 살았고. 주량 얼마 정도 드시나요? 혼자서 텔레 보면서 한 소주 2병은 그냥까지. 납도는 워낙 애들이 좋아해서 계속적으로 먹고 있고. 성장기라 크게 이것저것 안 가려고 일부러 먹입니다, 애들은. 이제 성인들은 가능한 식단 조절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보여줄 게 있다며 제작진을 방으로 데려간 최지웅 씨. 바로 이겁니다. 갈아입은 바지를 보여주는데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바지가 큽니다. 와, 진짜 많이 빠지셨네요. 이거 사갖고 한 번 입고 이래 됐습니다. 이 몇 킬로 때 입었다는 옷입니까? 이게 102kg 나갈 때. 지금은 몇 킬로? 지금 87kg. 지방만 소리 수면무호흡증이라고 들어봤습니다. 넘어가는 그 증상이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몸무게보다 체지방 위주로 운동하다 보니까 몸무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메커니즘을 모르고 굶으면 되는 줄 알고 무식하게 했는데 사실은 굶는 게 정답이 아니고 이 에너지원, 필수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주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너무 안 먹고 하려던 게 힘들었는데 사실 먹으면서 하기 시작한 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또 다른 사례자 이지윤 씨. 그녀는 점심 식사를 위해 다양한 야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부와 검은 콩을 넣고 갈아서 자신만의 단백질 소스를 만들고 있는 이지윤 씨. 오늘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두부 샐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부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식품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대신 적은 양을 먹더라도 반드시 현미밥을 먹고 다양한 야채를 골고루 챙겨 먹는 것이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이지연 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통증 때문이었는데요. 별로 안 좋았어요. 막 어깨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통증 클리닉도 다니고 이랬는데 한 3년 됐어요. 통증 클리닉 다니다. 그래도 안 낫고 이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거짓말 아니게 한 달 만에 운동을 이래 하고 이래 하니까 좋아졌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래 먹을 때는 이걸 먹기 이거 어떻게 먹지? 진짜 첫날에는 진짜 좀 그래서 저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하니까 싱겁게 먹으려 늘 짜게 먹다가 싱겁게 먹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눈물도 났어요. 그런데 하루 먹고 이틀 먹으니까 신났어요. 맛있어요, 지금은. 갑자기 입맛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그녀. 지금은 아삭아삭한 샐러드가 입맛에 맞아 식사 시간이 즐겁다고 합니다. 식이 조절과 함께 이지윤 씨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다이어트 전 특히 뱃살이 많이 나왔었다는 그녀는 집에서 하루 1시간씩 숨이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 후 갑자기 원피스로 갈아입고 나온 이지윤 씨. 전에는 못 입었던 옷인데 이번엔 다이어트하고 제가 입게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서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뭐 날씬한 걸 떠나서요. 이분의 표정만 봐도 다이어트가 이렇게 행복해지셨어요. 중요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달리 그렇게 유달리 특별한 방법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도 뭐, 성공을 하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뭐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은 정말 특별할 게 없었고 음식은 조금 그 각자 두 분이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레시피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모신 김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하도 이렇게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말들이 많아서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하루 세 끼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패스트푸드와 같이 고열량, 예. 고지방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예. 우리가 음료수 같은 걸 먹을 때 많이 들어가는 과당이 있습니다. 이 과당은 몸에 들어가게 되면 단맛은 내지만 네.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예. 결국은 계속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과당이 든 음료, 주스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탄수화물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인데요. 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흰밥 대신 현미라든지, 현미. 네. 그다음에 감자 대신 고구마, 그다음에 수박 대신 사과나 포도 같은 사과, 것들이 포도. 이제 예.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입니다. 예. 이런 음식들을 가능하면 드시는 것이 좋고요. 한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탄수화물 수치가 너무 높고 네. 단백질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단백질인데요. 예. 제철 과일이라든지 예.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네. 흰살 생선이나 예. 닭가슴살, 살코기 같은 네. 동물성 단백질도 보충을 하셔서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식사 조절법 그리고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다이어트하면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운동은 안 하셨거든요. 걷고 뭐 그죠?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셨는데 어떤 운동이 좋은 운동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이어트의 중요한 운동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강도도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 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특히나 시간을 내서 이런 걸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그 가까운 거리는 걸어간다든지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한 정거 정도 앞에서 내려서 네. 걷는다든지 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하면 부족한 유산소 운동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몸과 그의 중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 저항성 운동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네. 대표적인 게 스쿼트라든지 예. 팔굽혀펴기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네. 근력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늘려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그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은 운동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체중 조절점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이어트는 정말 평생의 숙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체중 조절점 저희가 낮아지는 얘기만 했지 사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다이어트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꼭 필요한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하루 3끼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것. 네. 두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 네. 세 번째, 그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예. 네 번째로 패스트푸드와 같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 4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보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과연 실천은 해보신 적이 그러니까요. 있으신가요? 네. 다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진승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